오늘 영상은 앞으로 시리즈로 제작하게 될 정자랄의 정알못 가르치기의 일환으로서 오늘은 정당 관련된 용어를 저분에게 설명하는 식의 영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가 알고 있는 정당 관련된 용어 일단 얘기해봐. 정당 관련된 용어? 그러니까 뭐 여당, 야당 말고 공천? 공천. 선거용어로 들어가야 되나? 공천은 그렇지 선거 용어에 가깝지. 원내정당? 원내정당. 또 뭐가 있지? 모르겠는걸. 자 우선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여당, 야당 요 부분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여당은 집권당. 집권당. 그리고 야당은 우리 엄마가 설명해줬어. 그러니까 늘 야! 하고 소리치는 애들이어서 집권당이 아닌 애들이라 그랬어. 이해하기 쉽게, 외우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게, 일단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 한자를 봤을 때 여자가 더불다, 함께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 더불다라는 게 누구와 함께 더부냐, 여당이 행정부와 함께 더불어서 국정을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집권당을 여당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야당은 야자가 들 야자를 써. 그래서 바깥에 있는 당이라는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뭐 어떤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야인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야자랑 같은 야자거든, 들 야자. 야인시대도 혹시 그 야자니? 야인시대의 야자도 들 야자야. 그렇게 중심에서 벗어난 집권, 권력을 잡지 못한 정당들을 야당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리고 야당은 그 이외의 정당들을 전부 다 야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당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종류가 많지만,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처럼 거대 양당제 형태를 띠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집권당 여당이 있으면 그 나머지 정당,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공화당 소속이니까 공화당이 여당이고, 그리고 반대 민주당이 야당의 형태가 되겠지. 설명한 것처럼 다당제, 양당제, 이 정당을 양당제 국가라고 해서 다른 정당의 설립이라든지 뭐 활동을 억압하는 건 아니야. 그거는 애초에 어떤 민주주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그 양당의 덩치라고 해야 되나? 크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영향력? 그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스펙트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스펙트럼을 봤을 때 그 정당이 이 정도의 이념은 흡수할 수 있겠다, 아니면 같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면은 그쪽에 편입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볼 수 있는 게, 저번 미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원래는 의원 시절에서는 무소속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대선을 도전하면서 무소속으로는 힘드니까 민주당에 들어와서 민주당에서 경선을 치렀단 말이야. 민주당에서도 버니 샌더스의 어떤 이념이라든지 사상 같은 거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에 들어갔고, 그리고 민주당이 방금 말한 것처럼 정말 큰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양당제 구도에서도 다른 정당의 활동이나 뭐 설립을 방해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커서 그냥 다 흡수해버리는 형태다. 그리고 다당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러 정당의 활동이 원활한 그런 이제 국가들의 모습을 이제 다당제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당제 성격을 띠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는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형태지. 그 거대 양당이 이제 현재 여당 더불어민주당이랑 그다음에 제1야당 미래통합당. 그럼 여기서 또 지금 내가 제1야당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제1야당이라는 거는 야당 중에서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을 제1야당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고 제1당이라는 단어도 있어. 제1당은 처음 들어본다. 제1당은 원 내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을 제1당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제1당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제1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1야당은 야당 중에서 가장 의석수가 많은 미래통합당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원 내에서의 의석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 원이라는 거는 이 국회 300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중에서 의석수를 단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정당일 경우에는 그 정당은 원내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의석수가 단 하나도 없는 정당들은 원외 정당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지금 현재 원내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랑 미래통합당 양당 2석을 포함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10석이다. 10당이다. 10개의 당. 와, 엄청 많네? 지금 선거 직전이라 갖고 뭐 서로 이쪽으로 가네 뭐 저쪽으로 가네 하면서 계합 집산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상을 찍는 3월 22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원내 정당은 총 10개의 당. 자, 그리고 그 다음 다수당, 소수당.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름부터 이제 어떤 느낌인지 딱 오잖아. 우와, 다수당. 우와, 소수당. 죄송합니다. 와, 에바당. 어쨌든 맞잖아. 그러니까 와 다수당의 의미가 뭐야? 수가 많당. 수가 많당. 소수당, 수가 적당. 뭔가 그치? 적당하니까 적당하다라는 의미 같잖아. 어쨌든. 이 다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적다 많다인데, 보통 이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이거는 기준이 없어? 그냥 많냐 적냐, 그냥 딱 봤을 때 많다, 딱 봤을 때 적다의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그럼 그리고 정의당은 다수당이야, 소수당이야? 정의당 같은 경우는 소수당이지. 왜 녹색당에 기사 같은 비해 걸- 다수당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조금 상대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거를 봤을 때 사용하는 어떤 그 맥락을 보면은 그런 경향이 있어. 이거는 일단 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뭐 일단 다수당, 소수당이라는 단어도 있고. 자, 그럼 이 다수, 소수에서 좀 나올 수 있는 여소야대 또는 야소여대. 여소야대는 요거는- 저번 정권에서 나왔었잖아. 지금 현재 20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형태야. 아, 진짜? 지금도? 이 여소야대라는 거는 우리나라 국회 총 의석수가 몇 석이라고 그랬지? 300석. 그럼 거기에 과반이라고 하면 몇 석이야? 150석 이상? 잠깐만, 과반이면은 내가 알기로는 초과한다로 알고 있는데, 과반이면 151석일 거거든? 과반의 정확한 의미. 절반이 넘는다네. 그럼 151석이네. 그럼 과반을 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151석이잖아? 자, 그러면 이제 이 과반이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국회에서 봤을 때 이제 표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과반을 넘는 것이 어떤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일단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과반을 넘는 정당은 없어. 그리고 과반을 넘는다 하는 것은, 만약에 과반을 넘을 정당이 있으면 단 한 개의 정당이 나머지 의석을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 당은 소수당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 151석을 가져간 정당이 다수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151석을 가져간 정당은 149석을 가져간 정당보다 큰 거잖아. 다수당. 다수당. 자, 그러면은 이제 여당이 151석 이상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여당이 큰 경우인 거잖아. 나머지 야당을 다 합쳐도 여당이 큰 거잖아. 이 경우에는 야소여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당은 작고 여당이 큰 형태. 자, 그리고 반대로 여당이 149석 정도를 가져갔고 나머지 야당들이 151석을 나눠 가졌어.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나머지 야당에 비해서 작잖아. 소수당인 거잖아. 요 경우에는 여소야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국회도 여소야대라고? 지금 현재 151석을 못 국회도- 넘어서? 그렇지. 민주당이 현재 요거 찍는 3월 22일 기준으로 128석이라고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못 넘으니까 여소야대 형태인 거지. 그럼 지금까지 오히려 여소야대가 아니었던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었고 그 직후에 선거가 있는 형태. 그럴 경우에는 여당이 이제 과반을 넘는 경우가 종종은 있었어. 요거는 이제 민주화 이후를 얘기하는 거야. 나도 민주화 이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 이제 소위 이제 탄핵 역풍이라고 불리는, 이제 탄핵 소추를 해갖고 이제 탄핵 재판을 했는데 결국은 부결돼갖고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를 했잖아. 그 다음에 거의 직후에 이제 선거가 있었단 말이야, 총선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던 정당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나가리가 된 거지, 소위. 그래서 다음 용어는요? 자, 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생각해온 우리나라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뭐지? 일당 독재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제 이 일당 독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정당이 너무 커. 너무 커. 만약에 비등비등하게 막 51대 49 정도로 막 비등비등한 두 정당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양당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근데 한 정당이 90 정도를 먹고 나머지 정당들이 한 10%밖에 못 먹는 형태.
아, 그럼 북한이 아니네? 뭐 요런 형태들을 이제 일당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너가 방금 이제 북한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북한에서도 다른 정당의 활동을 인정을 해. 다만 없을 뿐이야? 있는데 소위 말하는 관제 야당이라고 불리는 거지. 어용정당.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집권당이 조선노동당이니까 조선노동당이 관리하고 뭐 감독하는 그런 정당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정당들이 있어, 형식상으로는. 근데 다만 그 정당들이 어떤 의견 개진이라든지 뭐 활동이라든지 뭐 그런 걸 못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 일당 독재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공산주의 정권,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이제 많이 보이는 형태지.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현재 공산주의 국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만, 지금 현재 북한,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고 있는 형태지. 아니면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과거 그 공산주의 국가였던 나라들은 거의 이란. 대부분이 이제 일당 독재다라고 보면 돼. 이란은? 이란은 거기는 이슬람 국가잖아. 이슬람 국가인 민주주의가 없니? 뭐 어떤 의미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투표 자체를 안 하냐고. 거기 이슬람이 재정일치 국가인 건 아는데 그래도 투표 같은 걸 하지 않을까? 이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이란 대통령이 있거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북쪽에서 말하는 위대하신 영도자 뭐 그런 느낌의 그 지도자도 있어. 그건 아마 종교 지도자일 거야, 그분이. 근데 그 종교 지도자가 좀 더 권한이 클걸? 이란은 재정일치라고 안 하고 신정일치라고 하네? 공화국이잖아. 일단 형식상으로는 하긴 북한도 공화국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란의 정치 체제는 대통령 중심제 공화정이나 최고 통치권은 국가지도협의회와 헌법수호위원회에 있다. 따라서 이란 최고 실권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에게 있고,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 같아.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 한편 아흐마디네자드,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렵니? 대통령은 2009년 6월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60% 이상의 득표로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야당과 반대파로부터 부정선거라는 항의와 시비로 유혈 사태가 발생하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중재에 나서는 일까지 벌어졌다. 와우. 라는 거는 대통령이 그렇게 권한이 크지 않다는 얘기잖아. 최고 지도자가 중재를 한다는 얘기는 약간 옛날 막 교황이 막 왕 임명하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 왕만 임명 안 한다 뿐인 거지. 그치, 임명을 안 한다 뿐이지. 그거 되게 특이한 형태라고 보네. 군주제랑 공화제가 결합된 형태라고 본대. 나중에 한번 관련된 자료를 봐야겠다. 재밌을 것 같다. 되게 신기한 나라네. 하여튼 뭐 방금 그거 봤을 때 일당 독재 국가는 아니라는 거를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그렇네. 뭐 이외에도 많은 단어가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요게 최선이라서요. 뭐 만약에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제발 댓글을 남겨주시던가 아니면은 직접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